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말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동해안 지역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전후로 교통이 편리해지고 코로나19 발생으로 국내 관광이 주목받으면서 바다 조망을 중심으로 한 투자가 몰리는 건데요. 구매자의 절반 이상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외지인으로 조사돼 지역 부동산 투기와 왜곡 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분양한 9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평균 13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인 이 아파트의 분양권 매매는 1억 원이 넘는 프리미엄, 즉 웃돈이 붙었습니다. 강릉 유천지구 신규 아파트 역시 대부분 1억 원대의 웃돈이 형성됐습니다. 전매가 가능한 지역이고 개발 호재 등으로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까지 유입돼 상승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겁니다. 강릉을 비롯해서 동해안 지역의 수도권 사람들이 세컨하우스나 투자 목적으로 매매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강릉은 분양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상대적으로 부동산 규제가 덜한 동해안. 문제는 외지인들의 무분별한 투자가 투기로까지 이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강릉 지역의 지난해 아파트 거래 5,500건 가운데 30%가량, 같은 기간 속초와 양양 지역은 절반 넘게 외지인이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지인이 주도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초래되는 풍선 효과. 전문가들은 결국 가격 오름세를 부추기는 등 지역 부동산 시장 왜곡 현상이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합니다. 외지인들이 우리 지역 시장에서 어떤 거래를 많이 한다는 것 자체가요, 우리 지역 경기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생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 지역 시장이 좌우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장의 어떤 안정성이랄까 그런 것들이 저하되고 우리 지역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커지게 되는. 이에 따라 지자체는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는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해야 우선순위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오는 6월이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도 추진됩니다. 이 밖에도 핀셋 규제 등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외지인의 투기 자금이 몰리면서 도내 집값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외지인을 중심으로 도내 부동산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매매 가격은 물론 전셋값 오름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꾸준히 오르더니 전세가가 매매가를 뛰어넘는 아파트도 늘고 있는데요.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해 차익을 노리는 갭 투자까지 속출해 악순환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 신시가지 인근의 한 아파트. 부동산 거래 사이트에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매매 가격이 2억 3천만 원으로 조회됩니다. 그런데 3월 기준 이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 시세는 2억 2천만 원, 단 1천만 원 차이입니다. 또 다른 아파트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는 불과 250만 원. 아파트가 밀집한 또 다른 신시가지는 아예 전세가가 매매가를 수천만 원까지 뛰어넘은 것도 눈에 띕니다. 전세가 상승 현상은 도내 주요 지역 아파트에서 대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KB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강원도의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즉 전세가율은 80.2%로 전국 최고를 찍었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신규 아파트 공급이 주춤한 데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 매물이 줄어든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나가면 전세 물건도 없고 전세 금액도 높고 그래서 지금 물량이 더 없는 거거든요. 물건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임대인하고 협의를 해서 금액을 더 주고 들어가는 지금 집에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전세 시장이 재계약 위주로 형성되면서 신규 전세 매물은 품귀를 빚고 있습니다.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상황에 무리하게라도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이 같은 전세가 상승이 지속되면 이른바 갭 투자가 더욱 성행해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치솟은 전세값에 과도한 대출에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구매하는 갭 투자. 이는 결국 매매값까지 더 높이는 등 불안한 부동산 시장의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는 분석입니다. 대부분 여러 주택을 이제 투자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그 집이 결국은 임대인이 그 은행에 상환을 못해서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세입자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100% 돌려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외지인의 투자가 몰리면서 왜곡되고 있는 강원도 부동산 시장. 틈새를 파고든 갭 투자까지 거주할 곳이 필요한 서민들의 집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홍천 지역 최대 수건이었던 용문 홍천간 철도 건설 사업이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청회를 갖고 용문 홍천간 철도 건설 사업을 포함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초안을 토대로 국토계획 평가와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6월쯤 최종안을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도내 정치권은 중앙부처와 강원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예비 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입니다. 용문 홍천간 철도 건설 사업은 총 7,800여억 원을 들여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에서 홍천군 홍천읍까지 34.2km 구간을 연결해 수도권 광역 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삼척 강릉간 동해선 고속화 개량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신규 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이철규 국회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척에서 동해를 거쳐 강릉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43km에 달하는 구간이 고속화 철도로 개량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1조 2,5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는 예산 600억 원이 투입되는 삼척 해변정거장에서 동해안까지 연결되는 동해 신항선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춘천 옛 캠프 페이지에 대한 부실 정화 의혹이 점점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오염된 토양이 나오고 있고 땅속에서 폐기름이 담긴 드럼통까지 발견됐는데요. 춘천시는 8월부터 옛 캠프 페이지의 시민 공원화 사업 추진을 결정했습니다. 오염 정화를 빠르게 마치고 추진하겠다는 건데 무리한 추진이 또다시 부실 정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춘천시 금화동 춘천역 앞 옛 미군이 주둔했던 캠프 페이지 부지입니다. 면적만 64만 제곱미터, 축구장 90개 정도에 달합니다. 지난 2007년 미군이 반환했고 지난 2013년 6월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 국방부는 2009년부터 3년간 195억 원을 들여 정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부실 정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문화재 발굴 과정에서 오염된 흙이 발견된 겁니다. 시꺼멓게 변한 흙은 기름 냄새가 진동했고 석유계 총 탄화수소 수치가 기준치를 6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말에는 오염 지역에서 제외된 곳에서 미군이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폐기름통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민간검진단 구성을 하겠다고 하고 범시민대책이 구성될 때부터 이미 국방부의 조사가 부실했다는 건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저희가 생각해도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에 춘천시는 관련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캠프 페이지 토양오염 민간 검증단을 꾸렸습니다. 검증단은 가로 세로 10m 간격으로 400여 개의 구멍을 뚫어 흙을 퍼냈고 현재 오염도 분석이 진행 중입니다. 절반 정도 분석을 진행한 결과 6곳에서 오염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춘천시는 1차 조사가 끝나는 대로 정화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정화 방식은 오염된 흙을 파내고 새로운 흙을 묻는 방식으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정화 시간을 앞당겨 미세먼지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수조사하셔야 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 사실을 거부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방향이라는 거는 저희가 녹지대를 구성함으로써도 전수조사 방식보다는 빨리 그 캠페이지에 대한 종합 마스터 플랜에 의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게 문제는 예산입니다. 앞서 국방부는 원주 캠프롱 등 다른 미군 부대 부지 정화를 위해 경작법과 열탈착법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비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염된 흙을 파낸 뒤 치유와 정화 작업을 거쳐 다시 묻는 방식입니다. 정화 비용을 국방부가 부담한다고 하지만 기존 정화 방식보다 비용이 배가량 더 들어 추가 협의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하지만 정화 작업을 서두르는 것보다 전면적인 재조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환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검증과 정화를 통해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또 폐기물들이 또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춘천시는 나무 심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고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그 전체적으로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토양 오염 정화에 앞서 명확한 오염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춘천시의 계획대로 나무를 심는다 해도 지하수를 비롯한 오염원이 제거되지 않으면 추가 피해는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토양만 오염된 게 아니라 그 지금 캠페지 안에 지하수 유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하수 유동을 막지 않는 한은 그 오염물질이 대규모로 확산이 될 수 있고요. 또한 그 지하수가 유동하면서 어떤 오염물질이 어떤 위치에 있을지도 모르고 있어요.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상업적 개발이 아닌 시민공원으로 추진되는 춘천 옛 캠프페이지 부지.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공원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반복되는 환경오염 논란을 끝내는 과정과 결과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나가려면 한참 걸려요. 장난. 이쪽 라인은 안 좁은데 저쪽 라인은 좁아요. 그래서 여기 다 긁힌 게 엄청 많아요. 여기 올라오게 되면 한쪽 방향으로 일방 통행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사고 나려고 한 적은 저도 있고, 소량 차량은 괜찮겠지만 조금 중형 차들은 아무래도 주차 라인 때문에 몸을 진짜 접어서 타거나 아니면 반대쪽으로 타거나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돈 때문에 그러겠죠. 공영주소가 그렇게 안 비쌀 텐데 그래도 그냥 되시다가 돈 들이니까 이제 아까운 생각이 드시는 것 같아요. 어떤 날은 뭐 주차장에 장소가 없어서 못 된다고 막 이러셔서 와서 확인하면 있더라고요. 여유 공간에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음 달 11일부터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기존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와 화물 등은 13만 원으로 일반 도로 대비 3배 상향됩니다. 지자체와 경찰은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과태료 상향에 앞서 집중 계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역학 조사를 위해 자체 개발한 클린강원 패스포트 인증 포인트 제도가 이달 말 종료됩니다. 강원도는 클린강원 패스포트 사용 독려를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추진한 인증 포인트제를 이달 말 종료하고 상시 이벤트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5,000번째 또는 10,000번째 당첨 포인트 지급 등 인증 이벤트가 수시로 진행됩니다. 클린강원 패스포트는 도내 식당 등 36,700여 곳에 설치됐고 56만 3천여 명이 앱에 가입해 1,228만 번 이용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 상인회와 원주시 좋은변화연구회는 22일 혁신도시 분수광장에서 공유우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우산 기부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공유우산 프로젝트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우산을 혁신도시 곳곳에 비치해 비가 오면 누구나 사용하고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의 새로운 공유 문화입니다. 혁신도시 상인회 등 두 단체는 지난해 중앙동 문화의 거리에서 시행된 공유우산 프로젝트에 이어 혁신도시 활성화와 주민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유우선 기부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과 혁신도시 내 상점들이 참여했습니다. 예부터 좋은 기운은 불러오고 나쁜 기운은 물리친다는 의미로 집에 부적을 붙이는 풍습이 있죠. 선조들은 나라를 흔드는 역병이 돌 때도 부적을 마음의 백신 삼아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시대 우리 옛 조상들은 어떻게 역병을 이겨내고자 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김선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마치 연꽃 위에 부처가 앉아있는 듯 글자를 형상화한 것부터 그림과 함께 한자를 빼곡히 채워넣은 것까지 모두 불교 경전에서 볼 수 있는 신비의 주문 다란입니다. 고대 인도에서부터 시작된 다란이는 악한 기운을 쫓아내준다는 믿음과 함께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으로 전파돼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옛 선조들은 역병이나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길 바라며 다란이를 부적으로 만들어 집안에 붙이거나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진실된 언어를 읽고 외우고 하면 거기서 힘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불교로도 이제 받아들여지고 불교가 또 중국에 가면서 도교와도 합쳐지고 또 민간 신앙과도 합쳐져가지고 원주 명주사 고파나 박물관이 코로나19 시대 각 나라의 액마기 문화를 조명하는 마음의 백신 아시아 다란이와 부적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한중일과 베트남, 티베트 등에서 사용했던 다란이와 부적 60점, 그리고 이를 찍어낸 목판과 관련 고서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머리가 셋 달린 매가 9년 주기로 돌아오는 재난 삼재를 막아준다는 조선시대 민간 부적부터 질병을 무서운 괴물로 표현해 손발을 묶고 공격해서 쫓아내는 티베트의 부적까지 무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익살스러운 부적들 속에 재난 극복을 소망한 옛사람들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같은 자유로운 세상이 올 건데 옛날 선인들이 썼던 이 백신을 전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거를 희망의 불씨로 삼아서 우리 자유로운 세상이 올 때까지 의지하자. 전시 기간에는 직접 목판에 찍어서 다란이와 부적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형 템플 스테이도 함께 진행됩니다. 역병과 고난을 이겨내길 바랐던 선조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다음 달 30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춘천시가 2025년 국제인형극연맹인 유니마 총회를 유치했습니다. 춘천시는 21일 밤 프랑스 샤를르빌 유니마 본부에서 열린 온라인 총회에서 119표 중 무효 22표를 제외한 92표를 획득하며 함께 유치에 나섰던 캐나다 몬트리올을 압도적으로 따돌리고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인형극은 춘천을 대표하는 고유한 문화자원이자 자긍입니다. 유니마 총회 유치는 그 영향력상 인형극을 통해 춘천이 대한민국 문화도시에서 세계 속의 문화도시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고 유치. 유니마는 지난 1929년 결정된 유네스코 산하 국제인형극 민간기구로 4년마다 총회와 세계인형극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유니마 총회 개최를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에는 국제인형극 학교 설립과 세계인형극 우호도시 연합인 아비아마 총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총회를 통해 북한의 인형극단을 초청하고 공동기획 공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연중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속여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와 중국, 러시아 등 제3국 수산물을 일본산 수산물과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 등입니다. 단속을 위해 수입과 유통, 판매업체를 파악해 식약처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주말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